저는 애슐리 파커입니다. 델타항공에서 13년째 수석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뉴욕 JFK 공항을 베이스로 하는 국제선 전문가죠. 파커 씨, 오늘도 완벽한 서비스였습니다. 기장이 말했어요. 저는 미소 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완벽함은 당연한 거니까요. 감정을 섞지 않는 것이 프로의 자세라고 생각했거든요. 승객이 담요를 하나 더 달라고 하는데요. 후배 승무원 제니가 물었어요. 규정상 한 명당 담요 하나입니다. 추가 요청은 거절하세요. 저는 차갑게 답했죠. 그래도 승객이 많이 추워한다고. 제니가 다시 말했어요. 규정은 규정이에요. 감정으로 일하면 안 돼요. 저는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아이스퀸이라고 불러요. 얼음 여왕이라는 뜻이죠. 지난주에도 승객 한 분이 기내식을 흘렸는데 저는 그냥 휴지만 건네드렸어요. 다른 승무원들처럼 괜찮다며 위로하지 않았죠. 효율적이고 냉정한 서비스가 최고라고 믿었거든요. 브리핑룸에서 새 스케줄표를 받았습니다. 다음 주는 서울이네요. 서울?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어요. 아시아 도시 중 하나겠죠. 동료 마크가 말했습니다. 요즘 서울 노선이 대박이래요. 델타만 해도 주 7회에서 14회로 늘렸잖아요. 그래요? 저는 시큰둥했죠. 승객이 많으면 일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닌가요? 한국에 대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요. 그냥 지도상의 한 점일 뿐이었습니다. 한국 드라마 보세요? 요즘 넷플릭스에서 인기 엄청나던데요. 제니가 물었죠. 드라마요? 시간 낭비예요. 저는 냉정하게 답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심심해서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 한국 영화 미나리였어요. 아시아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 후보에 올랐다고 하더군요. 좀 의외였죠. 봐보니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은 저에게 그냥 낯선 나라였습니다. 승무원 여러분, 인천공항 착륙 30분 전입니다. 준비해주세요. 드디어 한국 땅을 밟게 되는 순간이었죠.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이 여행이 저의 차가운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릴 거라는 걸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공항인가 싶었어요. 로봇이 짐을 나르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승무원님. 로봇이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저는 멍하니 로봇을 바라봤지만 표정은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놀란 티를 내면 안 되거든요. 천장까지 뻗은 거대한 디지털 사이니지에는 실시간으로 각국 언어가 번역되고 있었죠. 이런 기술이. 저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자동 입국 심사대도 놀라웠습니다. 얼굴 인식만으로 모든 게 처리되더군요. JFK보다 훨씬 빨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애슐리 파커 승무원님이시죠? 입국 심사관이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네, 맞는데요? 저는 의아했지만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델타항공 13년 경력이시고 뉴욕 JFK 베이스시죠. 이번이 한국 첫 방문이신가요? 저는 내심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제 정보를 이렇게 자세히 알고 있는 거죠? 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승무원분들의 정보를 미리 파악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해요. 혹시 한국 음식 중에 관심 있으신 게 있나요? 아니요, 특별히는. 저는 차갑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당황했어요. 이런 개인 맞춤 서비스는 미국에서도 못 받아봤거든요. 공항 곳곳에 첨단 기술이 넘쳐났습니다. AI 안내 데스크에서는 실시간으로 20개 언어 통역이 되고 있었어요. 화장실까지 스마트폰으로 예약할 수 있더군요. 이 공항이 세계 최고 공항이래요. 12년 연속 서비스 품질상 받았다고요. 델타 현지 직원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요? 저는 무덤덤하게 답했지만 내심 놀랐어요. JFK와는 차원이 달랐거든요. 짐 찾는 곳에서도 신기했습니다. 제 캐리어에 센서가 붙어 있어서 핸드폰으로 위치를 실시간 추적할 수 있었어요. 첫 한국 방문 어떠세요? 공항 직원이 밝게 물었어요. 그냥 그래요. 저는 덤덤하게 답했지만 솔직히 너무 놀라웠어요. 택시를 타려고 나갔는데 또 놀랐습니다. 모든 택시가 전기차였거든요. 그것도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이 이 정도였나? 저는 혼잣말했어요. 호텔로 가는 길에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승무원님, 한국 처음이시죠? 우리나라 공항이 아시아 허브 중에서도 최고예요. 그런가요?
저는 시큰둥하게 답했지만 창밖 야경에 눈을 뗄 수 없었어요. 한강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습니다. 뉴욕과는 완전히 다른 아름다움이었죠. 이제 호텔 가시면 더 놀라실 거예요. 운전기사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국에 대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거든요.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로비부터 남달랐어요. 하지만 역시 무표정을 유지했죠. 애슐리 파커 승무원님 환영합니다. 프런트 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인사했어요. 체크인 부탁드려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청소부 아저씨가 들어오셨는데 프런트 직원이 깊게 인사를 하더군요. 수고 많으세요, 김 과장님. 아니에요, 박 대리님도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네요. 저는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청소부를 과장님이라고 부르다니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객실로 올라가는 길에도 계속 그런 장면들이 보였습니다. 경비원 아저씨와 관리사무소 직원이 서로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이 과장님. 네, 최 대리님도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저는 속으로 당황했어요. 저런 게 정말 진짜인가? 하지만 표정은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객실에 들어가서도 놀라운 일이 계속됐어요. 룸서비스를 주문했는데 직원이 와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승무원님, 장거리 비행으로 피곤하실 텐데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저는 무뚝뚝하게 답했어요. 혹시 한국 음식 처음 드셔보시는 거라면 맵지 않은 걸로 준비해드릴까요? 저는 내심 놀랐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는 처음 받아봤거든요. 미국 호텔에서는 그냥 주문받고 가져다 주기만 하는데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조식당에서 더 신기한 광경을 봤습니다. 웨이터와 청소 직원이 서로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어제 제가 흘린 거 치워주셔서 감사했어요. 웨이터가 말했죠. 아니에요, 서로 도와야죠.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청소 직원이 밝게 답했어요. 저는 포크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저들은 왜 저렇게 서로를 존중하지? 미국에서는 직급이 다르면 인사도 안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특히 청소부나 경비원 같은 분들은 거의 투명인간 취급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정말 달랐어요. 컨시어지에게 길을 물어봤는데 단순히 알려주는 게 아니라 직접 지도에 표시까지 해주더군요. 여기가 명동인데요. 쇼핑하시기 좋을 거예요.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감사해요. 저는 건조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감동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는 길에 다시 그 청소부 아저씨를 만났습니다. 다른 직원이 또 정중하게 인사하더군요. 오늘도 수고하세요, 선배님. 고마워요. 당신도 힘내세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게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존중이었습니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저는 혼잣말했어요. 제가 13년 동안 해온 차갑고 형식적인 서비스와는 뭔가 근본적으로 달랐거든요. 호텔에서 나와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쇼핑이라도 해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별 기대는 안 했어요. 여기가 명동이구나. 저는 무심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첫 번째 화장품 매장에 들어갔는데 직원이 완벽한 영어로 반겨주더군요. 헐로, 웨컴. 혹시 찾으시는 제품이 있나요? 그냥 둘러볼게요. 저는 차갑게 답했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 직원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강요하지도 않으면서 말이죠. 이 제품은 K-뷰티 대표 제품이에요. 전 세계 백화점에서 품절될 정도로 인기가 많거든요. 저는 속으로 놀랐어요. 한국 화장품이 그 정도인가? 하지만 표정은 담담하게 유지했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그렇게 유명한가요? 저는 시큰둥하게 물었어요. 네. 뉴욕 세포라에서도 베스트셀러예요. 한류 덕분에 K-뷰티가 세계적 트렌드가 됐거든요. 다른 매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원들의 영어 실력이 정말 놀라웠어요. 어떤 직원은 제가 승무원이라는 걸 알고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승무원님이시면 건조한 기내 때문에 피부가 상하시죠? 이 제품 정말 좋을 거예요. 에어프랑스 승무원들도 많이 사가세요. 저는 내심 감동했어요. 단순히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진짜 제 상황을 고려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명동거리 자체도 놀라웠습니다. 모든 간판이 한글, 영어, 중국어, 일본어로 되어 있었어요. 정말 글로벌한 쇼핑 거리더군요.
옷가게에서도 놀라웠습니다. 제 체형을 보더니 어울릴 만한 옷을 골라주는 거예요. 승무원님 체형에는 이런 스타일이 정말 예쁠 거예요. 한번 입어보세요. 괜찮습니다. 저는 거절했지만 직원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한 번만요.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결국 입어봤는데 정말 예뻤습니다. 거울을 보는 제 얼굴에 미소가 스쳤어요. 정말 예쁘시네요. 직원이 진심으로 기뻐하더군요. 그때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산이 없어서 당황했어요. 비가. 저는 중얼거렸죠. 그러자 매장 직원이 달려와서 우산을 건네주는 거예요. 이거 가져가세요. 나중에 편하실 때 돌려주시면 돼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거절했어요. 아니에요. 비 맞으시면 안 되죠. 그냥 가져가세요. 명동에서는 이런 게 당연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낯선 외국인에게 무료로 우산을 빌려주다니 뉴욕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진심 어린 감사를 표했어요. 천만에요. 한국 여행 즐겁게 하세요. 길을 걸으면서도 계속 그런 친절을 만났어요. 길을 물어보면 직접 데려다 주려고 하고 사진을 부탁하면 몇 장이고 찍어주더군요. 카페에서는 바리스타가 제가 외국인인 걸 보고는 메뉴를 영어로 설명해주면서 추천까지 해주었어요. 이 커피는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외국인 분들도 정말 좋아하세요. 저는 마음이 이상해졌습니다. 왜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는 거죠?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건가? 하지만 정말 아무 조건 없는 친절이었어요. 그냥 진심으로 잘해주는 거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다르네. 저는 혼잣말했어요. 13년 동안 형식적으로만 일해온 저에게는 충격적인 경험이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 경험한 것들이 너무 낯설었거든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저는 혼잣말했어요. 객실에 들어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13년 동안 완벽하다고 자부해온 제 서비스가 갑자기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뉴욕 동료 제시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시카, 나야. 지금 한국에 있어. 애슐리? 한국 어때? 역시 별로지? 저는 망설였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아니야, 생각보다. 정말 다르더라. 사람들이 엄청 친절해. 친절? 아시아 사람들 특유의 그 가식적인 거? 저는 뭔가 기분이 나빴습니다. 오늘 만난 사람들은 가식적이지 않았거든요. 가식이 아니야. 진짜 진심이었어. 우산도 공짜로 빌려주고 정말 세심하게 챙겨주고. 애슐리, 너 이상하다. 그런 게 뭐가 대단해? 우리도 친절하게 하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우리의 친절과 한국 사람들의 친절이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지만 설명할 수가 없었거든요. 우리는 규정대로 하는 거고 여기는.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뭐가 다른데? 친절은 친절이잖아. 너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더 혼란스러웠어요. 제시카 말이 맞나? 저는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가? 하지만 계속 생각해봐도 달랐습니다. 정말 달랐어요. 미국에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말했거든요. 규정이니까 안 됩니다. 죄송하지만 불가능해요. 한 번만 더 드릴게요. 차갑고 정확했죠. 그게 프로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만난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규정을 넘어서 진짜 상대방을 생각해 주더군요. 당신 피부에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비 맞으시면 안 되죠. 한국 여행 즐겁게 하세요. 모든 말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침대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13년 동안 한 서비스는 뭐였을까? 승객들이 힘들어할 때 저는 뭘 해줬나요? 규정만 읽어줬죠. 웃지도 않았고 진심으로 걱정해주지도 않았어요. 완벽한 서비스라고 자부했는데 저는 중얼거렸어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에 기내식을 흘린 승객에게 제가 한 행동이요. 그냥 휴지만 던져줬어요. 조심하세요라는 말도 차갑게 했죠. 만약 한국 사람이었다면 아마 괜찮으세요? 다른 거 가져다 드릴까? 라고 했을 거예요.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다시 제시카에게 전화했어요. 제시카, 우리가 하는 서비스가 정말 최고인 게 맞아? 당연하지. 우리는 델타고 미국 최고 항공사야. 뭔 소리야? 그런데 여기 사람들은. 애슐리, 너 정말 이상해.
아시아 한 번 가더니 완전 딴 사람 됐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시카는 이해 못할 거예요. 밤늦게까지 잠이 안 왔어요. 계속 생각이 났거든요. 오늘 만난 모든 사람들의 따뜻한 미소가 말이에요. 진짜 친절이 뭘까? 저는 천장을 보며 혼잣말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제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산책을 나갔습니다. 머리를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어제부터 계속 혼란스러웠어요. 조금만 걸어볼까? 저는 혼잣말했습니다. 호텔 근처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할머니 한 분이 넘어지셨더군요. 장바구니가 엎어져서 과일들이 길에 굴러다니고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도와드려야 하나? 하지만 몸이 굳어 있었어요. 13년 동안 남의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회사원이 달려왔어요. 어머 할머니. 학생도 뛰어와서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다치신 데는 없으세요? 카페 사장님도 나와서 걱정하더군요. 저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도와주고 있었거든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지만 사람들은 계속 챙겨드렸어요. 병원 가보셔야 해요. 회사원이 말했죠.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과일 다시 담아드리게요. 학생이 흩어진 사과들을 주었습니다. 물 한 잔 드세요. 카페 사장님이 물을 가져왔어요. 저는 그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도와주고 있었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할머니가 눈물을 글썽이시며 말씀하셨어요. 뭐려, 당연한 거죠. 회사원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할머니 조심히 가세요. 학생이 인사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13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이게 진짜구나. 미국에서라면 아마 모른 척 지나갔을 거예요. 설령 도와준다고 해도 910일에 신고하고 끝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는 배려였어요. 저는 할머니께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아, 외국인이시구나. 고마워요, 괜찮아요. 저는 할머니의 장바구니를 들어드렸어요. 무거우셨을 텐데요. 집까지 들어다 드릴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고마워요. 할머니가 가시고 나서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방금 전 제가 한 행동이 너무 자연스러웠거든요. 규정 때문이 아니라 진짜 마음에서 우러나온 거였어요. 아, 이런 기분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13년 만에 처음 흘리는 눈물이었습니다. 진짜 친절이 뭔지 알 것 같았어요. 규정이나 매뉴얼 때문이 아니라 상대방을 진심으로 걱정하는 마음이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저에게 보여준 친절도 바로 이런 거였겠죠. 마음에서 우러나는 배려 말이에요. 저는 벤치에 앉아서 한참 울었습니다. 13년 동안 얼마나 차갑게 살아왔는지 깨달았거든요. 바보 같았어. 정말 바보 같았어. 저는 중얼거렸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진짜 서비스가 뭔지 말이에요. 규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이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저에게 가르쳐준 소중한 교훈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내일이면 뉴욕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한국을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정말 마지막이구나. 저는 아쉬운 마음으로 혼잣말했어요. 동대문 시장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모습도 보고 싶었거든요. 시장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여러 음식 냄새들이 섞여서 나더군요. 뭘 드실래요?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웃으며 물어보셨어요. 저는 외국인이라. 저는 망설였습니다. 아이고, 외국인이 어때요? 맛있는 건 다 똑같은 거지요. 이거 한번 먹어봐요. 아주머니는 떡볶이를 작은 그릇에 담아서 건네주셨어요. 돈은? 저는 지갑을 꺼냈죠. 아니에요, 그냥 맛만 봐요. 맛있으면 사 먹고 말고요. 저는 놀랐어요. 공짜로 맛보기를 주다니? 장사하시는 분이 이럴 수 있나요? 한 입 먹어보니 정말 맛있었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달콤했어요. 어때요? 맛있죠? 네, 정말 맛있어요. 저는 진심으로 답했습니다.
그럼 이거 포장해서 가져가요. 비행기에서 드셔봐요. 아주머니는 큰 통에 떡볶이를 담아주시면서 김밥까지 덤으로 넣어주셨어요.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요. 괜찮아요. 한국 음식 처음 드셔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가져가요. 아주머니는 작은 열쇠고리를 꺼내서 주셨어요. 한국 전통 문양이 새겨진 예쁜 거였어요. 이건 뭐예요? 한국 기념품이에요. 우리나라 왔다 간 기념으로 가져가세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런 마음 씀씀이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이고 뭘. 또 한국에 놀러 오세요. 그때도 여기 있을 테니까요. 돌아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모든 친절들이 떠올랐어요. 호텔 직원들의 따뜻한 배려, 명동에서 만난 상점. 직원들의 진심, 우산을 빌려준 그 마음, 할머니를 도왔던 사람들, 그리고 오늘 만난 아주머니까지. 모든 것이 진짜였어요. 조건 없는 친절이었습니다. 이제 나도 변해야겠어. 저는 다짐했어요. 객실에 돌아와서 짐을 정리하면서 열쇠고리를 바라봤습니다. 작지만 큰 의미가 담긴 선물이었어요.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더 이상 차가운 얼음 여왕이 아니라 따뜻한 마음을 가진 승무원이 될 거예요.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걸 배웠거든요. 고마워, 한국. 저는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국이 저에게 준 가장 큰 선물은 따뜻한 마음이었어요. 뉴욕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저는 동료들에게 밝게 인사했습니다. 애슐리? 너 왜 이래? 제시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첫 비행이었습니다. 뉴욕에서 런던으로 가는 항공편이었어요. 승무원님, 담요 하나 더 주실 수 있나요? 승객이 말했어요. 예전 같으면 규정상 한 개만 드립니다 라고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물론이죠. 많이 추우세요? 좀 더 따뜻한 걸로 가져다 드릴게요. 저는 두꺼운 담요를 가져다 드렸어요. 승객이 정말 고마워했습니다. 와, 친절하시네요. 감사해요. 천만에요. 편안한 여행 되세요. 다른 승객이 기내식을 흘렸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괜찮으세요? 다른 걸로 새로 가져다 드리게요. 옷에 묻으셨나요? 저는 물티슈로 직접 닦아드리고 새 기내식도 가져다 드렸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처음 받아봐요. 기장실에서도 놀라워했어요. 파커 씨, 승객 만족도가 엄청 올라갔네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마음가짐이 바뀌었어요. 동료들도 신기해했습니다. 애슐리, 한국 다녀온 후로 완전 다른 사람 됐네. 무슨 일 있었어? 좋은 일이요. 정말 좋은 걸 배웠어요. 저는 한국에서 받은 열쇠고리를 늘 가지고 다녔어요. 볼 때마다 한국에서의 따뜻한 기억들이 떠올랐거든요. 며칠 후 제시카가 말했어요. 애슐리, 너 때문에 나도 좀 바뀌는 것 같아. 승객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하게 되더라. 정말요? 응, 너 보니까 진짜 친절이 뭔지 알 것 같아. 나도 한국 가보고 싶어졌어. 저는 웃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이 조금씩 퍼져나가고 있었어요. 몇 주 후에는 다른 승무원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서비스를 보고 배우는 거였어요. 파커팀의 승객 만족도가 델타 전체 1위래요. 팀장이 말했어요. 정말요? 네, 비결이 뭐예요? 다른 팀들도 궁금해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비결이라면 단 하나였어요. 진심이요. 진심으로 승객을 생각하는 마음이요. 이제 저는 더 이상 아이스퀸이 아니었어요. 동료들은 저를 하트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저는 한국에서 받은 열쇠고리를 바라봅니다. 고마워, 한국. 고마워, 모든 사람들. 한국이 제게 준 선물은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이제 미국에서도 작은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언젠가 다시 한국에 갈 수 있을까요? 그때는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 나라를 만날 수 있을 거예요.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이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 노력할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따뜻한 경험이 있나요?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